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게임스탑, 공매도, 그리고 셀트리온입니다. 브리핑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잖아요. 뉴스 먼저 보시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공매도 대전에서 미국 개미 압승, 헤지펀드 무너뜨렸다 해서 여기 보시면 게임스탑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이 나왔고요. 또 여기서 보면 BBC 뉴스에서도 게임스탑 헤지펀드와 개미들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을까 해서 결국에는 게임스탑 주식을 산 개미들이 승리했다. 미국의 로빈후드가 이겼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났잖아요. 이 뉴스 관련해서 제가 가볍게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게임스톱이라는 그 비디오 게임 판매하는 그런 소매점을 가진, 전국의 체인을 가진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 주식을 미국에서 공매도로 유명한 헤지펀드인 멜빈 캐피털이 5천만 주를 공매도 하겠다고 공매도 레포트를 발간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미국 개인 투자자인 로빈후드들의 분노를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 갤러리 같이 미국도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치라는 그쪽에 있는 많은 유저들이 게임스탑의 주식과 콜옵션을 집단 매수해서 공매도 세력들 숏 스퀴즈를 맞게 만들었죠.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싸게 빌렸던 주식을 공매도 세력들이 비싸게 재갚아야 하니까 다시 비싼 값으로 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또 게임스탑의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치솟게 된 것이었죠. 요걸로 인해서 그동안 공매도로 재미를 봤었던 멜빈 캐피털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가 왔고요. 다른 공매도 세력 중에 하나인 시트론도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이 두 헤지펀드하고 다른 공매도 세력까지 합한 손실금이 무려 60억 달러에 이른다는 그런 기세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공매도는 사기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 미국 개인 투자자인 로빈후드들을 응원하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죠.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처럼 공매도 대항 모임 만들자, 개미 역습, 국내도 심상치 않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개미가 뭉치자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최근에 이런 미국의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 이 정도를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는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시장 경제의 원리잖아요. 이 시장 경제의 원리에 대해서 공매도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요 공매도를 설명드리려고요, 공매도 관련 레포트도 좀 다운로드도 하고 이런저런 것도 알아보고요,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해서 참 오늘 회사에 한 2시쯤 왔는데 지금 시간까지 계속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께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내용이 길 수도 있으니까 한 1.25배속이나 1.5배속 정도로 해서 들으시면 여러분께서 시간도 절약하시고 유용한 정보도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선 공매도가 가진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대안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제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공매도가 가진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안이 있는지 정도를 좀 말씀드려 보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셀트리온과 공매도의 상관관계를 좀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 꼭 필요한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를 이야기해보죠. 공매도의 공이 뭐예요? 이게 빌공짜잖아. 빌공에 이게 바로 공매도잖아요. 공매도의 공짜는 빌공짜잖아요. 빌공 뭐예요? 비어있다라는 거죠. 비어있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어있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비어있다 그러면은 안에 텅텅 비어있다, 그럼 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면 비어있는 것, 없는 것을 어떻게 매도한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매도를 하려면요, 어떤 물건이 있거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어떤 표현으로 하면 재화나 용역 또는 서비스 등 어떤 유형적 혹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게 판매가 가능한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을 어떻게 매도하느냐, 요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인정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뭐 말이 많은데, 일단 공매도는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 없는 것을 매도한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 문의적으로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일단 알고 계신 다음에, 공매도는요 일단 그러면 상식에 맞는 공매도가 있고 상식에 맞지 않는 공매도가 있어요. 그러면 상식에 맞는 공매도가 뭐냐면요, 빌려. 네. 뭘? 주식을. 내가 지금 주식이 없으니까 있는 애한테 빌려서 매도를 한다. 요게 바로 차익 공매도예요. 그러면 없는데 없는 걸 먼저 팔아. 그리고 나서 되갚아. 이거는 무차익 공매도인데요, 이것은 불법입니다. 법으로 금지해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없는데 어떻게 파냐는 거죠. 예, 그렇죠. 없는데도 예전에는 2008년 이전에는요, 없는데도 없는 거를 그렇게 팔아 제끼고 해서 법으로 금지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를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뭐 차익 공매도와 무차익 공매도가 있는데, 일단 무차익 공매도를 쉽게 설명하면요, 요즘 뭐 당근마켓을 통해서 뭐 물건을 거래하는 거를 당근한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판매자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뭐 갤럭시 Z 플립 요거를 제가 팔겠다고 글을 남겼어요, 당근마켓에. 그래가지고 어떤 갑돌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Z 플립 폴더를 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물건이 없으니 내가 공매도를 해서 돈을 벌면 추후에 Z 플립 폴더를 내가 내놓은 가격보다 싸게 사서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건이 없는데 내가 너한테 일단 먼저 팔아가지고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다른 Z 플립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갑돌이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를 보고 미쳤다, 저 새끼 뭐야, 머리가 돌았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일반인의 상식에 전혀 맞지 않죠. 이게 바로 무차익 공매도인 거예요. 예, 이 원리가요. 2008년부터 법으로 허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이하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부분을 좀 찾아보시면, 이 법률 부분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여러분께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공매도와 그 제한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방금 무차익 공매도를 갤럭시 Z 플립을 갑돌이와 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차익 공매도 요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주식 누나한테요 담보를 제공했어요. 담보. 제가 아끼는 물건을 담보를 제공했다든지, 제가 아끼는 비싼 물건을 담보로 제공했다든지 하면서 주식 누나한테, 아니면 제 통장을 맡겼다든지 하면서 주식 누나의 갤럭시 Z 플립 폴더를 제가 주식 누나한테 빌려요. 주식 누나 갤럭시 Z 플립 요거를 빌려서 갑돌이한테 매도를 하죠. 그리고 돈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 돈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갤럭시 Z 플립 폴더의 시세가 새로운 신품종이 나와서 며칠 내에 또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시장에서 사는 거예요. Z 플립을. 요걸 사가지고 주식 누나한테 다시 요 Z 플립을 갚아. 그러면 뭐예요? 빌린 Z 플립을 팔아서 돈을 만든 다음에 그 돈으로 좀 더 싼 Z 플립을 사서 주식 누나한테 Z 플립을 갚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자나 수수료까지 주는 거.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차익 공매도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차익 공매도도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 차입을 하겠다는 사람이 기관이나 외국인이면요, 전화 한 통 하나 아니면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서 어떤 종목을 공매도 하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에 통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가 없죠? 아니, 주식을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 그 사람이 그런 재력이나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전화나 메시지로 통보만 하면 공매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없는 주식을 파는 것도 어이가 없어서 이거는 법으로 금지를 했다고 한데, 근데 자기가 주식이 없으니까 빌려서 파는 거로 시장이 침체돼. 아니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상승해야 될 기업이 발목을 잡히게 돼. 아니면 시장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시장 경제 원칙의 기본적인 원리도 무너뜨리는 이런 수단이 되는 공매도를 그냥 전화 한 통화로, 메시지 하나로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주식은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길 확률이 더 높아요. 솔직하게. 예. 좋은 회사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더더구나 그 승률이 올라가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기관 투자자들이 돈이 많잖아요. 돈 많은 기관 투자자가 전화나 메시지로 주식을 빌릴 수 있게 해주고 거기다가 레버리지까지 쓰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에게는 너무나 편리하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하기가 쉽나요? 개인 투자자는요, 공매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스케일로도 제도적으로도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개인 투자자가 재산이 뭐 100만원, 1000만원 혹은 10만원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10만원어치 공매도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나 메시지로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에 전화를 해. 그러면 공매도 해주나요? 아이고 예 고객님 알겠습니다. 아이고 개인 투자자님 제가 공매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려면요, 대주거래도 신청해야 되고요, 아니면 전문 투자자로 등록을 해가지고요, CFD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CFD 계좌를 만들어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전문 투자자를 일단 하려면요, 등록을 하려면요, 그 요건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운데 말씀드리면, 전문 투자자가 되려면요, 5천만 원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에 잔액이 있어야 되고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고요, 연소득이 1억이거나 1억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1억 5천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 자산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5억 이상이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로 등록을 해서 CFD 계좌로 공매도를 하려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어디 나와 있냐면 요 아래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아래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7호 가목 나목 다목. 여러분, 전문 투자자 등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매도에 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이하에 나와 있으니까 요런 거는 여러분께서 찾아보셔도 돼요. 공부 삼아서요. 그냥 그런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보시는 게 시간 절약이 될 거예요. 여튼 이야기를 더 이어가자면요,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자도 비싸요. 아마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 하면 이율이 한 5%, 기관이 하면 이율이 5% 정도 이쪽 저쪽 될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하잖아요. 이거 키움증권 기준으로 아마 한 달에 9%예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한 달이 넘으면 가산 이자가 붙어요. 아마 2% 이상일 거예요. 2% 이상. 여튼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려면 너무나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겠죠. 여러분, 공매도가 참 나빠요. 그쵸?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나쁘죠? 공매도가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예, 뭐 제가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한번 이렇게 써 드려 볼게요. 자, 쿨링오프 뭐냐면요, 시장이 과열되잖아요. 그 시장이 과열된 걸 방지할 수 있게 해줘요. 쿨링오프라는 기능을 통해서요. 예, 그러니까 주식이, 쿨링오프가 뭐냐면 주식이 너무 올라, 회사가 모멘텀이나 펀더멘탈도 없는데 주식이 막 올라. 그러면 한 템포 쉬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르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나요? 아니죠? 안 사요. 너무 오르면 안 사니까 공매도를 통해서 가격을 좀 다운시켜주죠. 가격이 다운되면 어떻게 돼요? 비쌌던 주식이 싸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식을 사려고 하겠죠. 이게 뭔 말이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이 어느 정도 이상 오르면요, 사람들이 비싸니까 안 사게 돼요. 그러면 주식을 안 사면 주가가 어느 선에서 유지되거나 박스권으로 움직임이 둔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둔화되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럴 때 공매도를 해서 그 주가를 낮춰버리면 사람들이 비쌌던 주식이 싸졌으니까 사야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죠. 그러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어떤 뭐랄까요, 그 부실 기업을 발견하고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역할도 해요. 뭐냐면요, 예전에 미국 증시에 그 루이신 커피라고 그런 회사가 있었잖아요. 한때 중국판 스타벅스라고 해갖고 되게 유명한 커피숍 체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루이신 커피가 회계 조작과 분식 회계를 했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건전한 회사인 것처럼 꾸미고 매출이 꾸준한 좋은 회사라고 포장을 해서 여러 투자자들이 루이신 커피라는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인가 보다 하고 주식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랬죠? 이게 바로 투자자들을 속인 거잖아요. 원래 그렇지 않은 기업인데
되게 좋은 기업으로 분식 해결해서 포장을 한 거잖아요. 그때 머디워터스라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부실 기업을 찾아내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 부실 기업을 찾아내고 그 회사의 주식을 공매도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머디워터스가 루이신 커피의 분식 회계를 밝혀내고 공매도를 해서 루이신 커피가 상장 폐지됐죠. 이렇게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이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잖아요. 예.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어느 정치인이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관련해서 전산 의무화를 내세우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죠. 공매도를 하려면 비겁하게 몰래 하지 말고 전산으로 처리해라, 뭐 이런 것이죠. 전화나 메시지로 공매도 하겠다, 갑자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 이거 되게 괜찮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전산 의무화 관련 법안, 이게 쉽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뭔가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해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요, 요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선 리포트 발행, 뭐냐면 미국처럼요, 어떤 회사를 공매도 하려면 그 회사를 공매도 하겠다라고 레포트를 발행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트 공시처럼 공매도 종목도 다트 공시에서 공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공매도 신청 종목이 있으면 뭐 3분에서 5분 뭐 혹은 일정 시간 정도 거래를 정지시켜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 종목이 공매도가 신청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거나, 이런 또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죠.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코스피가 3천이 넘었었고 코스닥이 1000이 넘었었는데 이거 다 누가 만들었냐고요. 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 이렇게 코스피 3000을 넘겼고 코스닥 1000을 넘기게 했는데 왜 이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를 안 해주냐는 것이죠. 개인 투자자들 덕분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한 단계 상승했다, 칭찬만 하지 말고 보호를 해줘라는 거예요. 보호를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공매도가 어땠었는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기관은 그동안 공매도라는 걸 통해서, 기관이나 외국인은 그동안 공매도라는 것을 통해서 누린 혜택이나 벌어간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개인 자기네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갔으면 대신에 개인들한테 준비할 시간을 준다든지, 언제 이후에는 공매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레포트나 혹은 공시를 한다든지, 일정 기간 거래, 뭐 일정 시간 정도, 뭐 3분에서 5분 정도 일정 시간 거래를 정지시켜 놓고 앞으로 몇 시간 후부터 이 종목이 공매도가 된다, 이렇게 통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든지,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큰 혜택일까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동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통해서, 그리고 발각되지 않은 불법 공매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갔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돈을 벌어간 만큼은 아니더라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닐 거거든요. 선택의 문제이고 결단의 문제이지, 무조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매도 혹은 그들한테 유리한 공매도만을 주구장창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쯤에서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공매도와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셀트리온 한번, 자, 일단 주가 차트 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고요. 최근에 셀트리온이 치료제, 코로나19 치료제 레케노나주를 개발한다고 해서 임상해서 시판한다, 그것 때문에 주가 상승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준다고 했는데 계속 공매도 세력이 아직도 공매도를 하고 있어요. 공매도가 금지됐다고 여러분,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일정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은 허용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요. 이제서야 이제 주가가 좀 돌림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서야 셀트리온 주가가 하락을 마치고 다시 돌림목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지수가 안 좋아갖고 약간 눌림이 이날 발생하긴 했지만요. 자, 셀트리온 차트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자, 용이에요. 용 한 마리 용이 지금 승천을 하기 위해서, 그죠? 용이 한 마리 용이 승천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잖아요. 용이 승천을 못하면 이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민국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해를 끼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이 헤쳐나가지 못하면 공매도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서 셀트리온이 고개를 켜들지 못하면 개인 투자자 많은 무수한 개인 투자자들한테 손실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관련해서 통계 하나 보고 갈게요. 통계. 여기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가시면요. 지금까지 셀트리온 공매 대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조. 2조 146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공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한 회사를 가지고 이렇게 공매도를 치는 것이 과연 수요와 공급을 통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거 진짜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셀트리온이 나쁜 회사입니까, 여러분? 글로벌 빅파마나 글로벌 제약사들에 비해서 셀트리온의 기술력이 그렇게 크게 딸리는가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시면 글로벌 제약사들 중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어서 이 정도 성과라도 올린 기업이 몇이나 됩니까? 아시아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지금 현재 녹십자에서 나온 혈장 치료제하고 셀트리온 레키로나주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렇다 할 치료제가요. 그렇죠? 이렇게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공매도사에게 왜 그렇게 공매도를 못해서 안달이고 이렇게 자꾸 주가를 억누르는 것일까요? 물론 한국과 남한과 북한의 뭐 전쟁 가능성 때문에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있다. 요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해가지고 오히려 남한과 북한의 전쟁 가능성은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시아 대표 빅파마, 글로벌 빅파마가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듯이 공매도가 2조 1463억 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앞으로 셀트리온이 시총이 50조, 60조, 70조를 넘어서 글로벌 빅파마가 되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더 공정한 시장을, 좀 더 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공매도가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께서 오늘 분명히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공매도가 어느 정도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동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이익 비교해서 그 뭐 법으로 개정해서 뭐 이제 뭐 공매도로 투자 수익금의 5배를 뭐 빼낸다, 뭐 몰수하겠다 이러면 뭐 합니까? 발각을 못하면 추징이나 몰수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을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로 인해서 수많은 이익을 누렸다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 정도는 개인들한테 줘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은 정말 심각하게 영상을 찍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이 길어서 여러분께 좀 지루하고 재미도 없으셨겠지만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지수가 좋아도 지수가 좋지 않아도 매일매일 수익이 나는 실전투자연구원의 장구방으로 여러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이상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